네, 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많이들 답답하시죠?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직업을 가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직업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다가도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한 직업을 나름대로 마무리하고 나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직 또는 새로운 직업 또는 어떤 정년 퇴직을 했다거나 해서 한 직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 직업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쇼젠 타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조합을 모두 뽑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마음에 끌리는 조합이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입니다. 네, 첫 번째 조합은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체험, 그리고 내어 맡김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원하지도 않는 또는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직장을 구하거나 끌려가듯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합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설사 나름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구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즐겁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들끓게 됩니다. 주변의 외부의 반응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내부의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기억이나 여러분들이 계속 생산해내는 잡념,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는 이 이너 보이스, 내면의 목소리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나면 어찌 보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이 이런 것이 어떨까 저런 것이 어떨까, 또는 기꺼이 그러한 충고를 들으려고 하죠. 물론 그런 충고들은 되게 굉장히 고맙고 유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에 많은 꿈들이 바로 그 조언에 의해서 무너지고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목소리는 너무 지나치게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이 필요한 내면의 목소리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의 카드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이라고 할 때 업이라는 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카르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업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굉장히 힘겨운 일을 통해서 지난 생의 뭔가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대충 일해도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지난 생애에 대한 보상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 또는 만나게 되는 보람 또 얻게 되는 성찰,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내면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드는 내어 맡김의 카드입니다. 맡긴다. 어디에다가요? 자신이 내면에다가 맡기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카드와 이 세 번째 카드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맡겨두었을 때 이 맡김이라는 것은 마냥 방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절실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게 어떻게 이름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뭐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어떤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다만 자신이 내면에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인위적인 생각보다는 그것에게 맡겨두라. 그러다 보면 내가 마땅히 체험해야 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게 된다. 이 리딩 결과를 보시고 들으시고 뭐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속합니다. 제가 특정한 직업을 꼭 집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감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이 자신의 내면 또는 그것에 맡기는 방법은 뭐냐? 물론 명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명상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그 책이 어떠한 정보를 전해주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서 독서를 해오라. 그 책 안에 어떠한 직업에 대한 힌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책, 그것이 성경이라도 좋고 불경이라도 좋고 어떠한 시집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에 하루 이틀 3일 또는 일주일이라도 고요히 자신의 내면이 고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문득 자신의 내면에서 영감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새로 가지게 될 직업 또는 새로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한 단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줄 거고 또한 새로운 직업을 맞이해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일러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플리스, 놀이, 기쁨, 그리고 또 미저, 구두쇠의 카드죠. 자, 그리고 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조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구두쇠라는 카드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쩌면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싶어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플레이풀리스는 뭡니까? 이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20대 때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뭔가 굉장히 진중하고 뭔가가 타이트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40, 50, 60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다는 아니지만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한 것만은 아니야.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자,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 첫 번째 카드는 조금은 놀이를 하듯이 마음을 가볍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카드는 드림. 이 드림의 카드는 어떠한 꿈에 그리는 환상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현실로 끄집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되겠지만 이 드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허황된 것을 쫓는다라는 의미와 또는 분명히 머릿속에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누구나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어떠한 측면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인데요. 이 첫 번째 관점. 이미 여러분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룰,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럴듯함,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과대를 나와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치고 당당한 의사가 되고 10년씩 이렇게 경력을 거친 후에 갑자기 의사를 관두고 빵집을 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문 지식이 있건 또는 어떠한 경력을 쌓았건 느닷없이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직업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놀이처럼. 물론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직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익이라는 부분과 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이 그 일을 해서 즐거운가.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즐거운 일이 직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신이 즐거운 일을 직업으로 해라라는 말도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즐거운 것, 그러니까 자신이 즐거워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직업이 되고 나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강박증 때문에 그 즐거운 취미마저도 망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정반대 이야기는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 어느 쪽이 되건 그것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조합을 보신 분들에게는 즐거운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물론 이것은 무엇을 해야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그러한 마음으로 내 생을 즐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양사, 간병사, 사회복지사, 요즘 각광받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내가 일을 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봉사가 굉장히 힘겹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알아가고 그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발전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즐겁게 누리면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허황되게 쓸 것이냐 아니면 착실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라고 할까요? 또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이 봤을 때 유망하고 괜찮은 직업 이것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고 놀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카드입니다. 소모의 카드고요. 그리고 나눔의 카드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미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겹고 힘에 부쳐서 이제는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존재의 위대한 힘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눔의 카드입니다. 저는 이것을 불교식으로 표현해서 보살심 또는 보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무언가를 퍼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고 챙겨주고 그런 일을 평생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하라고요? 자,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소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지쳐왔다는 거죠. 주부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직업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소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그 건강과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사노동과 또 그 마음을 챙겨야 하고 다독거려야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지치고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나에게 말로는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당신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말만으로 내 마음이 내 노고가 다 보상받는다거나 또는 그 힘겨움이 다 녹아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이 소모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보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이 빠지셨다고 한다면 다시 힘을 내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심을 버리십시오. 이 소모의 카드는 용심입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또는 내 부모 이런 용심을 버리십시오. 아니 어차피 내 남편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용심을 버리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쓸어안고 다독이며 살아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부모는 부모고 남편은 남편이고 또는 반대 입장이 되어서 아내는 아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의라는 것을 빼시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이걸 빼시라는 거예요. 그걸 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것을 내 인생에서 나의 무엇이라는 것을 빼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이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은 좋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도와주어야 하죠, 당연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재워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5살 된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아이에게 갓난아기처럼 해준다면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결과가 되죠. 비단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닿는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어떠한 포지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거나 감내해야 하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남는 힘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직업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수익과 연관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 그 보람 역시 하나의 정신적인 수입 아닐까요? 나누는 일.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면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가사노동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일 뿐이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라 하더라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바꾸십시오. 너무 힘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힘 빠지게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냥 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을 쓰기는 쓰되 이제는 보람 있게 쓰십시오. 그래서 그 힘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힘을 쓰십시오. 제 이야기가 너무 철학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나를 의존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힘이 당연히 고마움조차 없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보다는 고마워하고 내가 보람이 있는 그러한 일에 내 힘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나 또 가족 간에 당연히 해야 할 배려와 사랑을 등한시하거나 저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조합입니다. 자, 모먼트 투 모먼트, 순간에서 순간으로, 아이솔레이션, 고립, 그리고 술수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굉장히 난해한, 해석하기가 난해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직업이고 뭐고 만사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또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너무 지칠 만큼 일을 해왔다.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살고 싶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들만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 또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화면에 나오는 TV 또는 내 손에 잡히는 책 또 내 귀에 들리는 음악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즐겁습니까? 물론 즐거운 것들이죠.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고립되어 있고 홀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사람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방 안에 계시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전화 통화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라도 혼자서라도 공원을 산책하고 바깥 출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방 안에 갇혀서 혼자서만 생활하게 된다면 또는 물론 혼자가 아니겠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집안에 갇혀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의욕은 사라지고 또 하루하루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건강 역시도 차츰차츰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성가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렇지만 사람은 또한 성가시고 힘들 것 같지만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를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카드는 뭔가요? 술수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것은 그림을 보시고 이거 좀 이상한 카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생전 춤이라고는 쳐보지 않았던 사람이 우연히 친구 손에 이끌려서 사교 댄스를 하는 곳에 놀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서 배워보게 되었는데 이게 자신의 평소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재미가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얼굴들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얼굴들, 이것은 또 다른 가능성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장소에 가보고 많은 기회들과 인연들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고 인연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요즘 시절도 그런데 그냥 집안에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늘 방 안에 틀어박혀 계시거나 또는 너무 한정된 사람만,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신선한 자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그 상태로 고만고만 유지해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두 달까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분명히 사람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또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 물론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설렘도 주지만 때로는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러나 긴장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긴장은 오히려 좋습니다. 긴장이 나쁘다고 해서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은 또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긴장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긴장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나 또는 어떤 바둑이나 장기 이런 스포츠에서도요, 이런 취미에서도요,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풀어져 있거나가 아니라 적절한 긴장, 이것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준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약간 그 설렘 역시도 긴장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긴장을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이 새롭게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제 이 카드가 나왔고요. 창조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은 여태까지 자신의 삶을 굉장히 컨트롤 해왔습니다. 컨트롤이라는 것이 좋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컨트롤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나 컨트롤해야만 되는 삶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으로 보이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틀에 짜여져 있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고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자신이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Grind to the past, 과거에 대한 집착, 이것은 여러분이 여태 수십 년간, 그것이 단 30년이건 50년이건 살아오면서 만들어왔던 패턴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우우 몰려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죠. 또 남들이 장에 간다고 해서 걸음지고 장에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우리의 삶은 과거로부터 이때까지 해왔던 그 패턴을 답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고 뭔가 침울해지고 불행한 것이 되고 맙니다. 더구나 여러분 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창의적 재능을 가졌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인생을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창의력이 있다고? 잘 모르겠는데, 자,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잘 통제되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또는 좋은 아들, 좋은 딸,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인정받는 누구 좋은 분이지, 좋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나쁘진 않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잔뜩 길들여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직업을 구한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살아봤으니 이제부터는 깽판을 치라, 날라리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이 좀 거칠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틀에 박혀있는 모습으로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외국 같으면 공기업이나 또는 그 회사에서 충분히 직책을 가지고 이사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조용한 시골 카페에서 바텐더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서빙을 하고 있는 그런 노인들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내가 그래도 한때는 이사였는데,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의 상무였는데, 부장이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랴? 물론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겠지만 어떠한 일들은 내 지위에 어울리지 않아, 어떠한 일들은 내 지난 과거 생과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훌륭하게 한 삶을 사셨고 이 한 생안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서빙을 하면 어떻고 요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런 마음의 짐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패턴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기발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상상해 내십시오. 틀에 박혀있는 사고를 하지 마십시오. 틀에 박혀있는 직업, 그럴듯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배님 저희들에게 와서 좋은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강의를 해주시죠.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이 여태 생각하지 않았던 조금은 단순해 보이는 그러한 노동 또한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또한이 아니라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는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못을 박아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몇이건 간에 미리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는 움직이지 않죠. 죽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삶 속에서 내가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고 나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살아있긴 하지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 말이 지나치게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은 자극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무한한 창의성을 끄집어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여러분은 과거에 집착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제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다 통제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고 일해야만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외양을, 어떠한 틀을 분명하게 짜느라 그 사람이 가진 생명력까지도 틀어막게 된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진 개성이나 창의성까지도 막아서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태 이미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저 들판에 자유롭게 풀어둔다고 해서 대책 없이 날고 뛰는 야생마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몸에 배어 있어요. 도덕과 예의와 또 사람을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은 그게 끄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여러분이 찾아내야 할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 신의 마음. 이 신이라는 것이 종교적 대상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그 보물창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이 5가지 조합을 설명드렸습니다.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두 번째,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이니만큼 설레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이니만큼 조심스럽기도 하죠. 또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 그 자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코 침체되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아직 쓰고 있지 않은 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카드들처럼요. 여러분이 쓰고 있지 않은 그 재능을 찾아내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여태 살았던 삶도 물론 보람있고 행복했지만 지금부터의 삶이 훨씬 더더욱 많은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와 연관된 카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